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잖아요. 이게 계속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? 오늘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보드게임 리미트를 통해 이 복잡한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.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. 이게 이 게임을 만든 제작자가 한 유명 보고서에서 발견한 냉혹한 현실 같은 거였죠.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건 그냥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위에서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숙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샌드박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이 게임이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는지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게임의 목표와 흐름, 또 국가를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,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,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도대체 이 게임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? 이 게임의 뿌리는 바로 1972년에 나온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있어요.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보고서 안에 월드3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그걸 게임으로 단순화시킨 겁니다. 결론은 좀 충격적이죠. 이 지구는 끝없는 경제 성장이나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게임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작가의 진짜 의도는요, 우리가 직접 플레이어가 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실험해보고, 이게 벌써 5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우린 지금 뭘 해야 하지? 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 게임 보드 위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리미트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. 시대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5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미래인 2060년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국가를 발전시켜야 해요. 게임은 총 7라운드, 즉 7세대 동안 진행되고요.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합니다. 목표는 당연히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건데요. 근데 이 점수 방식이 좀 재밌어요. 그냥 국력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내구성과 힘,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이 세계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까지 모두 계산하거든요. 무작정 성장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 전 세계적인 위기가 4번 터지면 게임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. 한 라운드, 즉 한 세대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. 먼저 정치 단계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요. 그러면 사회 단계에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반응을 하겠죠. 마지막 국제 단계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이 순서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끄는지 알아봐야겠죠. 그 모든 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일 개인 국가 보드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이 보드가 여러분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휘 본부나 마찬가지예요. 자원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, 인구는 어떤지,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괜찮은지, 혹시 사회에 불만은 없는지, 이런 핵심 정보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여러분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 카드들을 사용하는 겁니다. 카드는 크게 사회, 군사 및 경제, 그리고 생산, 이렇게 3종류의 덱으로 나뉘어 있어요. 매 턴마다 이 중에서 딱 2장의 카드를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요. 카드마다 필요한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을 내면 카드에 적힌 효과가 발동됩니다.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소소한 일부터 다른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엄청난 일까지 이 카드로 다 할 수 있는 거죠. 자원 관리도 진짜 중요합니다. 여기 트랙들을 좀 보세요. 재생 가능 자원, 산업 자원, 군사 자원. 이 3가지 자원 생산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. 특히 딱 한정되어 있는 이 화석 연료는 정말 아껴 써야겠죠? 자,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구 관리 시스템이에요.
국민들이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A부터 E까지 5개의 사회 계층으로 나뉘어 있거든요. 이 각 계층의 생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의 생산력이나 안정성이 막 춤을 춥니다. 그래서 정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. 게임 이름이 리미트, 즉 한계잖아요. 예상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, 심지어는 전 지구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정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. 예를 들어 산업 생산을 막 늘리면 당연히 오염 수치가 올라가겠죠. 국민들을 잘 안 챙기면 사회 불안이 커지고요. 군사력을 마구 키워서 공격적으로 나가면 세계적인 군사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. 이 그림이 그 연결고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보세요. 중공업을 막 발전시키는 행동을 했더니 그게 바로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카드를 발동시키는 거죠.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게임하는 내내 여러분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계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. 금융위기, 군사위기, 그리고 환경위기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위기들이 종류 상관없이 총 4번 터지면 그걸로 게임은 그냥 끝입니다. 모두의 패배로요. 자, 이렇게 7세대에 걸친 힘든 결정 끝에 과연 승자는 어떻게 가려지는 걸까요?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승리는 그냥 점수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. 여러분의 최종 점수는 여러분이 걸어온 길,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. 국가가 얼마나 튼튼한지, 힘은 얼마나 센지, 동시에 여러분의 성장이 이 세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전부 다 보여주거든요. 게임은 일부러 성공이라는 걸 현대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었어요.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죠.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를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요. 작가는 우리가 이걸 통해 토론하길 바라는 거죠.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결국 모든 걸 파괴하면서 지배를 추구하게 될까요? 자,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룰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네요.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몫입니다. 이 게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그 선택과 여러분이 만들어갈 세계의 미래는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